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잠시 그 사주 명리 해석보다도 길신과 흉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십신 중에 이제 편관에 대한 저희 아쉬운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주명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음양의 기준이잖아요. 음양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명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음양을 기본으로 그리고 근본으로 두고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음과 양이라는 거는 대등한 거잖아요. 뭐 음이 양보다 더 좋거나 뭐 음이 뭐 양보다 더 좋지 않거나 뭐 이런 좋음과 나쁨, 이 좋음과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닌 그냥 대운과 세운,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과 자연의 법칙을 기준으로 사주 원국을 해석하는 것이 명리학이란 말이에요. 그 자연의 법칙, 자연의 흐름, 자연의 순환을 기준으로 사계절의 순환을 가지고 오행의 운동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아직도 이제 21세기가 끝나고 22세기가 다 돼가는 지금도 이 길신과 흉신으로 나눈다는 게 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 아직도 이 정인과 정관을 좋은 글자, 그리고 이거에 반대에 있는 뭐 편인과 편관, 뭐 상관은 뭐 좋지 않은 글자라 이거 뭐 흉신이다. 이렇게 아직도 이 정인과 정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글자들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분명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정인과 정관이 좋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인과 정관이 좋다고 한 이유는 예전에 그 시대적 배경, 신분제도의 존재, 그리고 정인과 정관을 쓰는 사람의 입장과 기준에서 그 명략을 해석을 한 거죠. 당연히 예전에는 이 정인과 정관을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라도 그 특수한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글자들이 가장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 예전 뭐 조선시대만 해도 이 상관이 강한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시대도 분명히. 그때 시대에도 정인과 정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십신이 다 있었겠죠. 그때도 상관이 강하고 뭐 겁재가 강하고 뭐 식신이 강한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는 이 정인과 정관을 쓰는 게 굉장히 유리했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좋은 글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 정관과 정인을 좋은 글자라고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 글자들을.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또 안타까운 글자 편관인데, 이 편관, 뭐 저희는 무시무시하다고 이제 이게 뭐 사주 원국에 식신이나 상관이 없으면 이걸 이제 칠살이라고 하죠. 칠살. 이렇게 배웠죠, 저희는. 그러니까 뭐 살이 들어왔다. 이거를 이겨내려면 인성이 있어. 인성으로 뭐 살생인을 하거나 뭐 식신으로 제사를 하거나 뭐 상관 합사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전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은 이 사주 원국에서 또 편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운에서도 편관을 찾죠. 살이 안 들어왔나 들어왔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주 원국의 편관이 뭐 제살이 식신으로 제살이 돼 있지 않거나 뭐 편인이나 정인으로 이걸 이렇게 살생인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이 편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은 사주다,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편관이 있는 사주 원국에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어야 되고요. 뭐 운에서 편관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주 원국에 편관이 많은데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운에서 들어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편관을 떠나서 안 힘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사주 원국의 그릇의 크기 안에서 다 각자의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더 힘드네, 내가 더 힘드네. 힘듦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짝만 쳐도 쓰러지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 세게 쳐도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사주 원국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각자의 그릇의 크기 안에서. 부자들은 안 힘들까요? 뭐 재벌들은 안 힘들까요? 다 힘들단 말이에요. 직장인은 직장인만의 고충이 있고, 뭐 약간 취준생은 취준생만의 고충이 있고, 다 자기만의 고충과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편관, 상관, 뭐 겁재 이런 막 좋고 나쁨으로 이분법적으로 길신과 흉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길신과 흉신을 나누는 것부터가 이 음과 양을 지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음과 양은 대등한 거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아침이 오면 밤은 와야 되고, 태양과 촛불, 뭐 이런 식으로 대등한 거란 말이에요. 대등한 거. 뭐가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계속 머릿속에 인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주 명리라는 학문이 막 좋은 글자, 나한테 필요한 글자, 막 이런 멋있는 표현으로 이제 그걸 용신이라고 하죠, 용신.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과 자연의 순환을 보고 어떤 글자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학문이 어느 순간 나한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글자 뭐 용신 찾기 학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희는 또 신강신약을 따지죠. 이 사주는 너무 신약하니까 뭐가 필요하고, 이 사주는 너무 신강하니까 이걸 뭐 기운을 빼줘야 되고, 이런 그 완벽에 가까운 사주를 만들려고 하는 학문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이 사람의 8글자는 그냥 이 사람의 고유성이고 특수성일 뿐인데, 이거를 길신과 흉신을 나누고 신강 신약을 따져서 용신을 찾는 학문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글자가 뭐냐, 나한테 필요한 글자가 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8글자의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이 각각의 오행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거를 보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인과 정관, 이 길신이라고 하는 이 정인과 정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식신, 정제, 이것들이 이 편관, 편인, 상관, 이거보다 좋다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가.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 책들에 나와 있는 그 사주 해석, 그게 기준을 이제 잡고 이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쓰여질 당시가, 그때 시대적 배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제도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인 정관을 최고로 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기준으로 아직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에 그 방송인 연예인분 그 노홍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제 그분이 성격이 되게 활발하고 말이 많으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많이 힘들었대요. 내가 정말 난 이상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좀 특이한 사람인가? 그런데 이분이 방송계 쪽에 오니까 완전 날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완전 다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노홍철님의 사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식상이나 재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였겠죠. 근데 그 사람이 관인에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글씨들이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방송계라는 TV라는 그런 식재가 날뛰는 공간에 오니까 그 사람 자체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주 명리는 상대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 글자들이 날뛰는 시대, 이 글자들이 날뛰는 시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이 글자 자체에 뭐가 좋고 나쁨을 따져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신강신약을 따지고 용신을 찾는, 그러니까 사주 8글자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학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학문이 아닌데,
하물며 용신을 찾았다 쳐도 저희가 사계절의 순환은 계속 돌고 매년 운이 바뀌는데 그 글자를 계속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주에 뭐 빨간색이 많으면 화가 많고 뭐 검정색이 많으면 수가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사주를 해석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오늘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 길신과 흉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블로그에서 좀 질문을 하셔가지고 오늘도 이거에 관해서 제가 글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제가 사주 예시도 가져왔는데 그것까지 찍기에는 너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내일 올라갈 영상에는 그 사주 예시를 통한 그 사주가 식신제사를 해야 되는지 살생인을 해야 되는지 이 계절에 그 사람의 대운과 세운에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길신과 흉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주 명리에 대한 저의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차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